식품 영양학자이신 이미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그냥 쓱 쳐져 있다가도 네. 붉은색만 보면 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요. 일단 정열적인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레드푸드가 정말 그렇게 정열을 줄 수 있는 영양소까지 담고 있나 모르겠어요. 색깔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참 신기하게도 식품 중에서도 그런 레드푸드가 우리 젊음을 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색깔마다 다 다른 영양소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레드푸드 뭐가 좀 가장 많은지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파를 통해서. 네. 먼저 첫 번째 라이코펜 항암 효과가 있다고요? 네. 이제 레드푸드라고 하면 붉은색을 내는 색소가 네. 그 식품 중에 많이 들어있어야지 이제 레드푸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색소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것인데요.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네. 근데 암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예방하는 작용도 있고요. 네. 또 심장 보호 작용, 그 심장 발작을 억제시켜주는 작용도 있고, 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 예방까지요. 네. 네, 두 번째는 안토시안이 들어있어요. 네. 눈 건강에 좋다고요? 네네. 안토시아는 그 보라색 색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pH에 따라서 붉은색을 내기도 하고 또 보라색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되는 레드푸드에 안토시안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특히나 그 시각작용에 도움이 되는 로뎁신이라는 물질을 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토시안 하니까 정말 가지도 생각나고 폴드도 생각나는데. 네네. 그 색소와 이제 동일한데 네. 고여지는 것만 pH에 따라서 붉은색이 나기도 하고 보라색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세 번째는 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카로티노이드? 노화억제라고 하니까 번쩍 듭니다, 정말. 조금 생소하시죠? 카로티노이드가. 그런데 아마 베타카로틴 그러면 많이 들어보셔서 하실 거예요. 네, 네. 베타카로틴이 그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고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가장 위쪽의 라이코펜도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이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 색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심장 질환을 예방을 한다거나 또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다양한 붉은 음식 가운데서도 하나씩 그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 뭐 리어커에 또 차의 아저씨들이 토마토 뭐 500원은 아니지만 5,000원씩 한 무더기 가져가세요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맛깔스럽게 보이는데 토마토를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장수식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예, 요즘 뭐 서양 속담에는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면 의사들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토마토 먹고 너무 건강해져서 병원에 안 오니까 네. 의사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네. 예, 이제 그만큼 장수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토마토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라든지 베타카로틴 같은 비타민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무기질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칼슘, 칼륨, 인, 철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즘처럼 특히나 토마토가 값이 싸고 흔할 때 많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마토의 항암 효과가 크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네. 토마토 정말 많이 좀 드셔야 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근데 다이어트 식단 보면은 또 붉은 그 방울토마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예인들 그 다이어트 식단 쭉 보면은요 꼭 토마토가 끼어 있어요. 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토마토가 특별히 뭐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마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맛이 강하지도 않고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배가 부르죠. 네. 그래서 열량이 상당히 낮은 식품인데 그걸로 배를 채우게 되면 열량 섭취를 줄일 수 있고 다른 고열량의 식품 섭취를 많이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만복감을 느끼게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는 환상의 식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전체 빨간 과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토마토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수박을 좋아했어요. 네. 미술 시간에 꼭 수박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네. 저희 어릴 때는 뭐 냉장고가 있었나요? 그 우물 속에다가 네. 수박을 띄워서 시원하게 꺼내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 수박은 껍질은 초록색이지만 초록색과 흰색 안에는 이제 빨간 붉은 정렬의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몸에 좋은 건가 보죠? 라이코펜 하면은 흔히 토마토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그 라이코펜 성분이 토마토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박의 붉은 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토마토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라이코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수박도 고스란히 그런 항산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정말 수박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요즘은 반통씩 사요. 또 값도 비싸지만 먹고 나면 껍질이 많으니까 음식 쓰레기통에 그냥 꽉 차버리거든요. 네.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요즘 그 마크로바이오틱이라 그래서 껍질채 또는 뿌리채 다 같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수박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릴 뿐이지 네. 껍질도 충분히 식재료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 파란 것까지요? 파란 부분만 필러로 벗겨내시면 네, 감자 네. 깎는 칼 있죠? 네, 그거 예. 가지고 얇게 벗겨내시면 네. 그 하얀 부분 네. 그게 약간 닭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 가지고 노각처럼 네, 네. 양념해가지고 무치시면 그 수박 껍질 나물로 제일 많이 드시고요. 네. 예,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기도 하죠. 네, 네. 근데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껍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일부는 또 말리셔도 괜찮아요. 네, 베란다에서 조금씩 말리시면 네. 그 무말랭이 말린 것 같이 그런 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양념해서 나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네. 오미자 물에다가 그 수박 껍질을 잘게 채쳐가지고 그걸 이제 꿀 같은 데 재서 뒀다가 네. 오미자 물에다가 조금 띄우시면 그것도 화채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느낌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 너무 달지 않고 네, 네. 시원한 그런 화채가 되죠. 근데 그 안에 수박 자체도 칼날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네. 그 껍질 가운데에도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얘기군요. 껍질에는 뭐 비타민은 그대로 다 들어있고 물론 이제 색소 부분만 라이코펜만 안에 과육과 다르게 네, 그렇게 네. 들어있는 거고 식이섬유소는 오히려 껍질 부분에 훨씬 많아요. 정말 버리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럼 과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추석쯤 가을이 돼야 홍어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시사철 다 나오는데 사과가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면서 어떤 게 들어있나요? 사과는 뭐 일단 과일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사과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소가 많다는 건데요. 네. 팩틴이라는 식이섬유소는 식이섬유소 중에서도 특히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소예요. 네. 식이섬유소는 종류에 따라서 이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네. 팩틴은 특히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설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과는 잘라면 금방 또 색이 누렇게 변해서 식구 적은 집에서는 그냥 한 개 가지고도 네. 좀 크면은 좀 걱정들어요. 이거 남으면 어떡하냐 걱정하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잘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과를 그냥 사과 깎아서 정말 과일로만 이렇게 찍어 드시지 말고 다양하게 요리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우유나 요구르트랑 갈아 드시면 정말 좋아요. 천연의 변비 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것이 이제 팩틴 때문에 팩틴 덕분에 네. 그런 이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 요구르트랑 같이 가시게 되면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그 유산균 때문에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따로 드시는 것보다 그렇게 함께 드시면 좋겠고요. 또 애들 막 과자 먹겠다고 하는데 네. 과자 식품 첨가물 많아서 죽이 좀 꺼려지잖아요. 네. 그러실 때 사과를 얇게 점여가지고요. 그거를 식품 건조기나 또는 오븐에서 저온 오븐에서
바싹하게 말리세요. 아. 그러면 그게 그냥 사과칩이 돼요. 오, 정말 감자칩처럼. 맛있어요. 예, 예. 네, 네. 튀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네. 오븐에서 건조만 시키면 돼요. 네, 그럼 네.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엄마표 간식을 먹으면서 네. 엄마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네. 영양에도 도움이 되고. 아, 오늘 주부들 당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밖에도 붉은 음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요즘 체리가 참 많이 보이는데 체리가 불면증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붉은색 과일은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류가 여성에게 좋다는데요. 남성이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네, 체리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근거 있는 말인가요? 체리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체리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되겠구나,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네. 뭐 실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붉은 과일은 아침에 먹는다. 네. 그러면은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 아침, 저녁 다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뭐 아침에 먹으면 금이고 점심에 네. 먹으면 은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붉은 과일이 특히나 이제 유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성분들이 위나 또는 장을 자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밤에 이제 잠자리 드시기 전에 네.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에 자칫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지나친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아침에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드시고 난 후에 간에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침에 드시면 더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고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얼른 꼽아보니까 6시에 드시면 11시쯤 주무셔도 괜찮겠어요. 4-5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석류는 남성들에게는 안 좋은가요? 세 번째 질문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석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네.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에게 권장이 되고 특히나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자들은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피토에스트로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뭐 색소 성분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알코올의 해독작용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술 드시고 난 후에 숙취로 고생을 하실 때 석류를 씨까지 함께 갈아서 석류 주스 같은 거 만들어서 남편분들에게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애주가, 남편을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상당히 크게 공감하시는데요. 그 밖에도 이 과일과 채소가 알칼리성 육류로 산성화된 우리 몸을 네. 아주 정말 좋게 변화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러니까 몇 가지 과일이나 또는 채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들은 대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네,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신맛이 나면 산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화학에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 신맛이 나니까 이거는 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입에서 느끼는 신맛하고 식품에서 알칼리성 식품이나 또는 산성 식품이냐를 구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식품 안에 들어있는 무기질이 어떤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산성, 알칼리성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육류나 곡류는 산성식품, 과일이나 채소는 알칼리성 식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드린 여러 가지 레드푸드도 모두 다 알칼리성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요즘 육류 섭취 너무 많이 해서 체질이나 산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레드푸드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레드푸드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좋은 정보 주신 임수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